네. 자, 그러면 의원님,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의원님들 각 도시에서 용인시, 광명시 이런 데가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입은 우리가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으로 나뉘어요. 근데 자체 수입은 뭐냐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오산시 내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뭐냐면 오산시장이 지기를 딱 찍어가지고 고지서 발부해서 걷어들이는 돈이요. 이게 지방세예요. 세외 수입은 세금은 아닌데 우리한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차장의 그 주차비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료 수수료 같은 거, 쓰레기 봉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세외 수입이에요. 자, 그러면 광명시에서 오셨다 그랬는데 제가 광명시의 그 여성 비전센터에서 여성들에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그다음에 광명시 간부들에게도 확대 강부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광명시는 잘한 게, 여러분들 광명시 그러면 옛날에는 베드타운이었는데 지금은 광명동굴로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KTX 역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니까 광명동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기대 전 시장이 잘한 거죠. 양기대 전 시장님을 칭찬하자면 제가 볼 때 그 리더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광명동굴을 100대 우리 뭐 관광지 안에 넣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 하나 보면은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하는 그 시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참 좋아요. 자, 근데 이런 게 세외 수입이에요. 또 우리가 자체 수입이라고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 못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바로 이전에 왔다 그래서 이전 수입이에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잘 사는 동네는 조금 주고 못 사는 동네는 조금 많이 줘서 지방의 형평을 맞추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교부한다라는 거야.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랜트 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방교부세고, 이거 나왔어요. 지방교부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정교부금은 여러분 이제 책 보시면 되죠? 그 조정교부금은 광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 사람들이니까 경기도에서 용인해주고 화성해주고 수원해주고 오산해주고 이게 바로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러면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림살이 형편을 보고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덜 주고 또 뭐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원, 화성, 성남, 용인 이런 동네는 어느 때 보면 재정을 너무나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니네는 재정이 건전하니까 교부금 받지 마 이러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안 줘요. 그걸 바로 불교부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 불교부 단체가 되니까 수원시장이 아니 건전재정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재정을 만들어 놨더니 니네는 건전하다고 교부세를 안 주냐고, 그러면 우리도 빚 얻어서 사업할까봐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사업에 1등해서 사업비를 받았다.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런 받아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특별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받아왔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살림살이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금은 또 뭐냐? 이거 말고도 위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고 주민들 잘 먹여 살리라고 보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것을 이전에 왔다 해서 이전 수입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온 수입이 아니라 딴 데 의존을 했죠. 중앙과 광역에 의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존 수입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교부세는 우리가 국세를 걷잖아요. 그러면 그 국세를 전부 합쳐가지고 그 중에 19.24%를 똑 떼서 그거를 전부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 우리 다 냈잖아요. 우리 돈 다 냈는데 뭘 의존했대? 그래서 저는 의존이라는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이전 재원. 그래서 의존 재원이라는 표현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존 재원이나 이전 재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교부금 같은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 만약에 이 키 큰 사람은 성남이라고 하고 요 조금 작은 애를 뭐 이천이라고 하고 요거를 오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천 같은 동네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올해와 작년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하이닉스에서 이천에다 바치는 세수가 2천억이 된대요. 수원은 여러분 여기 혹시 수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이잖아요. 수원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수원은 삼성전자가 수원에 바치는 세수가 6천억이에요. 수원시를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은 오산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가 화랑이다. 그러면 갑자기 수원시는 천억이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기로 했는데 반도체가 화랑이라 하늘에서 돈벼락이 천억이 떨어졌다. 그럼 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처럼 돈 생길 데가 없는 동네가 갑자기가 아니라 맨날 늘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천억을 달성한다는 게 좋은 거냐고요.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남은 이렇게 잘 살고 이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하겠다고 똑같이 주면 여전히 기울죠.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주지 말고 못 사는 동네에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주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교부세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을 여러분이 재정 공시 같은 데서 보려면은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입을, 이전 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로 나뉜다는 게 표를 봐도 겁나지 않죠? 거기에 지방채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그러면 지방채 어쨌든 그 빚을 얻어도 돈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거래하고 보전 수입 그럼 우리 보전 수입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게 보전 수입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공무원은 이건 제 경험인데 오산시 의원일 때 우리 오산은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체장들이 그렇게 똘똘한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오산은 뭐 먹고 사냐? 내가 그걸 그렇게 외쳐서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쓱 밖으로 나가죠. 의원님 부채도 자산이에요. 이런 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초선이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 의원은 그래 부채도 자산이야 이런 거 외운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표로 나타낼 때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실적 해가지고 지방세가 뭐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 주민세 지방소득 이걸 이제 의원이 되면은 어떤 교수를 이렇게 외우라 그래. 여기 자동차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자주지재담 이런 거 외우라고 지방세를. 그런데 웃긴 게 담배 소비세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지방세는 늘어난다. 웃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죠? 의원님들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오산을 본 거예요. 다른 데는 빨강이 오산이고 유사단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는 딴 동네랑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비교해서 보려면 재정공시에 여기 나온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타 지자체와 산림사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공시에 세입 재원을 현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
자체 수입으로 오사는 요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전에 와서 이전 수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수입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 재정 자립도예요. 재정 자립도가 낮지요? 예, 오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양은 보면은 안양은 요만큼 세계 수입까지 요만큼이 안양의 세입 이거 자체 수입이에요. 자체 수입. 그래서 그만큼이 재정 자립도가 되는 거예요. 용인은 부자동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이만큼을 차지하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게 이천, 용인, 화성, 평택 이렇게 가잖아요. 오산은 샌드위치로 껴있는데 오산 싹 빠지죠. 그러니까 완전 바본 거야 오산은. 우리는 그 떨어지는 떡국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땅덩어리가 있어야 유치하는데 그 서울대병원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뚝 떼서 미니어처 테마파크 여기는 재난안전체험관 이게 정치인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냐고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그보다 먼저 오산 시민이 바보죠. 자꾸 뽑아주니까 어떻게 5번을 뽑아주고 어떻게 3번을 뽑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어차피 똑같이 나눠 먹는데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놈이 그놈 아니거든요. 덜 나쁜 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눠 먹어도 다른 놈도 좀 나눠 먹어야지 왜 그놈만 나눠 먹어요? 안 그래요? 바꿔가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래도 저놈이 더 나아요. 맨날 나왔던 놈이 국간이 명간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에 못했으면 올해는 뽑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데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아니 안 찍어보고 사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던지면 돼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시민이 항상 못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오사는 지금 단체장의 능력을 볼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떡고물이라도 그 300조에 500조에 뭐 지금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땅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부품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오산 시민이 봐야죠 그거를. 예.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재정 자립도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나타낸다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수입. 그럼 오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7천억이다. 그럼 거기서 우리 자체 수입 얼마 안 되잖아요. 조금. 이 분의 자체 수입 곱하기 100한 게 재정 자립도로 오산은 한 22% 되는 거고 재정 자주도는 이거 갖고 못 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수입 요거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액 수입에다가 조금 아까 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이전 재원을 합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재정 자주도예요.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네는 많이 주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이제 낮으니까 교부세도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자주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형평을 맞추는 거고 재정 자립도가 아무리 낮아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단체장들이 우리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단체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라도나 경상도 저 밑으로 가면 재정 자립도가 5% 6%도 많아요. 예. 그러면은 5% 6% 되는 데는 아니 어차피 재정 자주도 갖고 사는 건데 자립도 갖고 못 따져 이렇게 단체장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구민의 구민의식과 5% 오산처럼 22% 돼가지고 맨날 돈 얻으러 다니는 단체장이 있는 그런 지역의 우리 시민의식과 그게 자부심의 정도가 같아요? 선진의식이 어디가 아니 강남 구민 수원 시민하고 뭐 5% 6% 되는 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이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뭐 능력이 없으니까 변명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발굴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세를 내고 그중에 19.3%로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가 자립을 해야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이런 거 달라고 할 때 자치 재정이 돼야 우리가 선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재정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자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자립도와 자주도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립도와 자주도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의원을 1년하고 4년을 해도 자립도와 자주도가 헷갈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오사는 재정 자립도가 제가 가장 최근에 때 25.22%였는데 25.22였는데 올해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제 끝났어 결산이. 올해 결산한 것은 작년 것을 결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줬죠. 1년 내내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1년 걸렸어요. 작년에 통과시켜준 예산은 23년 올해 집행을 하죠.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집행한 예산은 내년 24년도에 결산을 하죠. 3년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은 미니멈 3년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되면은 예산을 볼 때 3년치를 봐라, 5년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치, 5년치 보니까요. 예산서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 그건 맨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인시 재정 자립도는 22년에 48.66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잘 사는 도시인 거지. 근데 부익부 빈익빈 4개 생긴 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요. 응? 화성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오사는 재정 자주도가 저렇게 해서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52%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국 평균을 내보면 그 전국 평균에도 오사는 항상 못 미치는 거죠.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전국 평균이 재정 자주도가 70%다 그러면 오사는 항상 50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인시 재정 자주도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자주도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한 내용은요.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태 평생 살면서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고 이런 강의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시민 강의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정치가 변하니까. 그래야 좋은 정치인을 뽑아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그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오사처럼 알면서도 판매권 보고 받고도 입 싹 씻은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이 이래서 이거를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판매권 문제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전직 시장, 현직 국회의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혀요. 전직 시장은 국회의원이랑 나는 뻔뻔히 상의해서 했어요. 완전 바보 아니야? 그런데 국회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치인이지 행정가냐. 행정은 시장이 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묻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동네 아줌마도 다 안다. 이래서 그 소리 듣고 동네 아줌마인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고도 공무원이 벌동 도로 낸다고 하고서는 그냥 주차장 내가지고 신대적을 물어줬잖아요. 그게 불과 작년이에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보고를 했더니 지금 이걸 보고하면은 여러분
표 만든 거에서 제가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표에서 골동이 확정 판결 패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뜨끔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빨리 공지를 해야 돼. 그러면 10년이 돼서 서울대병원 이제 10년 돼가지고 여기서 판매권 통지를 해야죠. 여기서 판매권 통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 중에 토지주가 76명인데요. 7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 그 내 땅 두루 사갈래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 준공하잖아. 이거 때려 부셔야 돼. 입이 올라간 거. 그죠? 입이 올라간 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 때려 부시게 되면은 그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차라리 150억 시민의 돈으로 틀어막고 시민이 뭐 알아? 그냥 펄펄 끓다 마는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민이 바본 거야 그냥. 그럼 정치인이 못하면 주민 소환도 하고 이래서 끌어내리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 역사상 한 명이라도 끌려 내려온 단체장이 있냐고요. 그럼 이러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알지도 못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요?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대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당이라고 시장이랑 짬짬이가 돼가지고 알고도 모르는 척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시정에 관심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도 매일 공부해요. 저 2014년에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러 다녀요. 제가 자치법규, 예산결산, 행감 전천후로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지금도 배워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요. 왜 통합을 하냐면 예산을 하는 사람은 예산만 알더라고요. 자치법규 하는 사람은 자치법규만 알아요. 통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통합으로 강의안을 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법규도 했죠. 행감도 했죠. 예산도 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모르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시민 대표로 추대받아가지고 시장이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6,500만 원 걷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릴레이, 5,000원 릴레이까지 했어.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돈을 걷어줬는데 시장 선거에 6,500 쓴 게 그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아시지만. 네, 문자로 보내면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사학위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선거 치러보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것도 돈 없이 선거를 치렀다.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돈 없이 하는 선거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제가 돈 있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시민이 6,500만 원 걷어줬지만 그거 갖고 모자랐겠죠. 나머지는 제 빚이 됐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제 빚이 돼가지고 그걸 갚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갚았어요. 현수막이고 뭐고 저거 제 이름으로 사인했으니까 그게 다 제 빚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서 저는 그러고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후회는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저 때문에 바뀌었거나 말거나 어쨌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 여러분은 모르는 거 있어서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네에도 저를 소개해 주셔서 의회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화성시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네. 광명시 의회도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들어보셨으니까요. 들어보셨으니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정말
좋아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사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웃기는 강사, 두 번째는 유익한 강사, 세 번째는 영감을 주는 강사. 저는 유익한 강사까지 왔어요. 영감을 주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에서 우러나는, 저는 프로기 때문에 저의 생활과 모든 것에서 우러나는 그런 강사가 되려고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 갑니다. 수영장 카페에서 꼭 1시간 공부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도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매년 한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1.8km 잠실대교 남단에서 뚝섬까지 그렇게 하고 늘 공부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으셔도 돼요. 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제 질문 있으면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시민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어디요? 마이크. 오산 그 골동이요. 골동을요? 네. 아, 네네. 갔는데요. 그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거기에 한증막 있잖아요. 네.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거기 이제 노인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인식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오산까지 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산시는 발전이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세교지구 아시죠? 네. 벌동은 구도심이에요. 네, 세교지구가 우리가 그 뭐 13단지 무슨 단지 해가지고 신도시인데 거기에 45%인가가 기초수급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사할린 동포들이 다 오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복지 특구를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도시에 외지인들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호남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오산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잠만 자고 그냥 딴 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앉아서 오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구간이 명간이고 들어본 사람 찍는 거예요. 그래서 5호선이 가능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미 부패가 인사권자가 시장인데 만약에 시장이 3선까지 가고 국회의원이 5선, 6선까지 가게 되면은 전부 자기 사람 쓰겠죠. 그럼 이 사람 못한다고 생각해도 그 다음 선거에는 자기 이 목숨줄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고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동네가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바뀌어가지고 어떻게